자, 우리 동처사회님 반갑습니다. 사람은 박수를 열심히 치고 감동을 자꾸 하고 인생이 즐겁다 생각하지 인생이 고난이다, 인생이 고해다 하면 모든 게 다 고생이고 고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즐겁다 이래 자꾸 생각해야 파지티브하게 생각을 가져야 괴롭지 않고 즐거움이 생겨요. 그래서 인생은 즐거운 것이고 인생은 능력 있고 즐겁게 가는 사람은 천국이고 자꾸 괴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은 지옥이지. 그래서 천국에서 살아야지 지옥에서 살면 안 돼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 오늘 정말 어려운 시간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췌장 초음파 스캔법하고 강의하고 췌장 스캔합니다. 우리가 복부 초음파에서 췌장 파트는 가장 어렵고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췌장 스캔 강의 이후에 실습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음 주하고 마지막 주는 우리 결절성 간 질환 그렇게 SOL까지요. 스페이스 오큐파잉 리전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벌써 박수현 선생님이 답장이 왔는데 문의가 왔는데 내가 답장은 아직 못 봤죠.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보세요. 아주 질문이 샤프하게 있는데 조금 초점이 틀린 질문도 있어가지고 그래도 초점이 틀려도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렇게 질문을 자꾸 하는 사람이 실력이 있고 공부를 잘해요. 질문을 안 하면 늘지를 않아요. 자기가 뭐가 틀린지를 모르니까 질문을 함으로써 자기가 틀린지를 또 알 수 있고 자기 실력이 늘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SOL 강의 국한성 결절성 간질환하고 판크레아스 그걸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주는 우리 장봉현 선생님이 맥주 파티 하자고 해가지고 7시부터 8시까지 30분간은 그 결절성 간질환 강의하고 30분간은 질의응답할 거예요. 질의응답하고 그때는 우리 멤버들한테 내가 질문을 다 줄 테니까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지겠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기념 촬영하고 그 다음에 맥주 파티로 갈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본인이 털지 말고 이어서 빈으로 옮겨주세요. 제가 네, 췌장에 대해서 본인 소개를 해야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대학교 의전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오민균이라고 합니다. 큰 소리. 오늘 저는 췌장의 아나토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은 리트로페리토니알 오간으로서 이렇게 오블릭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헤드는 L1, 2 그리고 바디는 대략 L1, 테일은 T12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인접하는 장기로는 위도 있고 12지장, 비장, 그리고 심장까지도 이렇게 주변에 많은 장기들이 인접해 있습니다. 췌장은 혈관이 좀 분포가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다른 간이라든지 신장 같은 경우는 자기 이제 헤파틱 아터리라든지 키드니 아터리와 같은 본인이 이렇게 주로 공급하는 메인 아터리들이 있는 반면에 췌장은 주변에 여러 장기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그 판크레아스만 특징적으로 그 공급을 하는 혈관보다는 여러 곳에서 췌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들이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췌장이 하는 역할이 꽤 중요하고 주변의 여러 장기 속에 갇혀서 이제 있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많은 그 서플라이를 받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헤드는 이렇게 IVC 앞쪽에 위치해 있고 SMV의 뒤쪽에 운시네이트 프로세스가 위치해 있고 이 넥 부분은 스플레닉 베인과 스페리어 메센터릭 베인이 합류하는 지점 쪽에 있고 바디와 테일은 스플레닉 베인의 앞쪽 그리고 테일은 인트라페리토니얼 쪽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판크레아스 리트로페리토니얼이지만
테일 끝부분은 디스타는 인트라페리토니얼입니다. 예, 췌장은 다음과 같이 테일, 바디, 넥 그리고 헤드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운시네이트 프로세스가 위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 SMV와 SMA가 췌장을 이렇게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SMV의 하부에 운시네이트 프로세스가 있고요. SMV의 즉 그 앞쪽 배 쪽에는 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로 이쪽이 SMV를 기준으로 해서 복측이 되고 운시네이트 프로세스는 배측 등 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드 부분에는 이 커먼 바일 덕트가 위치해 있고요. 실리악 엑시스에서 이제 기준을 해서 이제 보통 유명하게 알려져 있지만 셀리악 트렁크는 스플래닝 아터리 그리고 커먼 헤파틱 아터리 그리고 레프트 가스트릭 아터리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커먼 헤파틱 아터리는 헤파틱 아터리 프로퍼와 가스트로 디오데날 아터리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스트로 디오데날 아터리는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판크리아스 헤드 뒤쪽으로 지나가게 되고요. 헤드 부분에 가스트로 디오데날 아터리가 튜블러 스트럭처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등 쪽으로는 CBD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드 부분을 감싸는 부분이 바로 이 디오데날의 세컨드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포지션이고 포션. 예, 포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AP 다이아미터가 있는데요. 보통 헤드는 뭐 사람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2.5에서 3.5cm로 가장 AP 다이아미터가 큰 편이고 넥, 바디, 테일 그리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이제 판크리아스 안에 있는 판크리아틱 덕트인데 이게 보통 정상은 2mm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2mm 이상이 되거나 하면은 굉장히 딜라테이션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덕트는 튜블러 스트럭처이며 에코제닉 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크리아틱 덕트만이 여기서 중요하고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의 레벨에 위치해 있습니다. 췌장은 보통 그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저에코로 보입니다만 고령이라든지 혹은 당뇨병의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고도 비만이라든지 하게 되면 췌장, 헤드 부분이 지방 침윤으로 좀 고에코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4세 여성의 그런 걸 보여주게 되고 이거는 좀 아무래도 확실히 좀 고에코로 보이는 췌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판크리아스의 덕트는 크게 이제 메인 덕트와 액세서리 덕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메인 덕트는 덕트 오브 월선으로 불리고 액세서리 덕트는 난토리니 덕트로 불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덕트 오브 판크리아스의 그 기준을 보시면 여기서 판크리아스의 CBD는 보통 다이아미터가 3mm 이하인데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좀 요거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에코제닉하게 스트럭처로 튜블러하게 보이고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요게 그 바로 이 덕트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은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하나만 더 보여주죠. 여기서 빨간 화살표가 보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많이 봤던 그림 같은데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했던 간입니다. 간인데 이제 이렇게 코탈 베인이 보이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금 가는 길이 CBD가 됩니다. 즉 이쪽 췌장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탈 베인이 되겠고요. CBD가 이제 판크리아스 안으로 들어가는 헤드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이 빨간 화살표로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여기 이제 헤드가 이제 튜블러 스트럭처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위는 이제 SMV라든지 임페리어 베나카바 등이 보입니다. 임페리어 베나카바라든지 SMV 등이 보이게 되고요. 잠시만요. 그 이쪽을 보시면은 포탈 베인이 IVC로 들어가요. 그렇죠. 포탈 베인이 IVC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화살표 부분이 이제 그 판크리아스의 헤드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튜블러로 보이는 모습이고,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스큘러 랜드마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주변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판크레아스는 주변을 좀 둘러싸고 있는 혈관들이 많은데 일단 베인으로는 IVC나 스플래닉 베인, 수페리어 메젠테릭 베인과 메인 포탈 베인 등이 있고요. 아터리로는 대동맥과 셀리악 트렁크, SMA, 스플래닉 아터리, 가스트로디오델 아터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플래닉 베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스플래닉 베인은 바로 이건데요. 위치만 보셔도 이제 보이시겠지만 바디와 테일의 뒤쪽으로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뷰는 이제 판크레아스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영상인데요. 췌장의 정면이 보이고 있고 스플래닉 베인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페리어 메젠터릭 베인입니다. 이 수페리어 메젠터릭 베인은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수페리어 메젠터릭 베인 같은 경우는 장관에서 주로 이제 먹여 살리는 베인으로 유명한 베인인데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예, 장관에 그 영양분을 데리고 이렇게 입으로. 예, 간으로 가는 죄송합니다. 안재승이에요. 예. 그 이쪽을 보시면은 요게 SMV인데 이 포탈 베인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에서는 인페리어 메젠터릭 베인과 레프트 미드 콜릭 베인에서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 스플래닉 베인과 합류를 해서 만난 것이 포탈 베인으로 이 SMV와 같이 합류해서 보이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예. 인피리얼 메센트릭하고 그 스프레닉 베이를 합류했는 스프레닉 베인이 예. SMV하고 합류해서 비로소 포탈 베인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인 포탈 베인입니다. 방금도 이제 이 메인 포탈 베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SMV와 이 스플래닉 베인이 만나서 메인 포탈 베인이 되어 여기에는 간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리악 트렁크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되었었던 거지만 이 셀리악 트렁크는 레프트 가스트릭 아터리, 스플래닉 아터리, 그리고 헤파틱 커먼 헤파틱 아터리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지게 되고 커먼 헤파틱 아터리는 헤파틱 아터리 프로퍼와 가스트로디오델 아터리 이렇게 다시 주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리악 아터리를 이제 세지타로 봤을 때는 이게 대동맥 그리고 셀리악 트렁크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SMA가 나오고 있고 앞쪽으로 스플래닉 베인 그리고 췌장이 있으며 간 그리고 위 이렇게 세지탈 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뷰를 보게 되면은 이 SMA는 대동맥의 전방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관을 지배하는 큰 베슬인 SMA인데 이게 SMA거든요. 이렇게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운시네이트 프로세스가 여기 있는데 이 운시네이트 프로세스의 레프트 보더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이제 SMA를 세지탈에서 본 뷰입니다. 아까도 그래서 보셨겠지만 대동맥, 셀리악 아터리, SMA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지금 사이에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너무 좁아지는 경우에 여기서 그 SMA 신드롬과 넛크래커 신드롬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 레프트 리날 베인이 너무 이게 좁다 보니까 컴프레션이 되면은 그 보통 뭐 청소년 소화기에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넛크래커 신드롬이라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듀오데넘의 부작용이 아니고 질환. 질환이 될 수 있고요. 듀오데넘의 서드 포션이 눌리게 되면은 SMA 신드롬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그림 보시면 이 각도가 정상은 25도에서 60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비정상적인 경우에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은 한번 클릭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레프트 리날 베인이 눌리게 되면 넛크래커 신드롬이 되고요. 예, 그리고 듀오데널 서드 포션으로 인해서 컴프레션이 되면은 SMA 신드롬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약을 하자면 스플래닉 베인은 바디와 테일 쪽 그리고 스플래노 포탈 컴플루언스 즉 만나게 되는 지점은 췌장의 헤드넥 운시네이트 프로세스 쪽과 관련이 있고 메인 포탈 베인은 헤드의 크레니얼 마진 그리고 스플래닉 아터리는 바디와 테일의 크레니얼 마진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이제 스캔할 때 좀 중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스캐닝 할 때는 췌장은 뭐 저번에 저희가 뭐 볼블랙도 그렇지만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오전 중에 검사를 하는 게 가장 좀 검사를 하는데 좋은 그런 거고요. 특히 췌장 주위에 장관에 가스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초음파 가스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전에 하는 것이 좋고, 또한 담배를 좀 펴셔도 안 됩니다. 담배를 피게 되면 아무래도 스토막에 좀 가스가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역시 좀 관찰을 하는데 좀 힘들게 되겠습니다. 관찰을 할 경우에는 자이포이드 레벨쯤에서 이렇게 앱도멘을 트랜스버스 스캔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셀리악 트렁크를 찾아서 이 프로브를 처음에 트랜스버스 스캔을 한 다음에 셀리악 트렁크를 관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스플래닉 베인을 봅니다. 순서는 1번, 2번. 그 다음에 오른쪽 밑으로 내려와서 헤드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와서 운시네이트 프로세스를 보게 됩니다. 췌장을 지금 생각하신 헤드 이렇게 해서 운시네이트 프로세스까지 왔고요. 그다음에 바디를 보기 위해서는 다시 이제 스플래닉 베인의 앞쪽에 주행하는 바디를 볼 수 있고, 테일 부분은 약간 오블릭하고 스플래닉한 위치에 그런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서 관식의 방향. 반식의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본다고 하는데, 이따가 실제로 실습할 때 좀 더 저도 이 부분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실습을 하면서 더 자세히 좀 배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췌장은 실제로 좀 그렇게 잘 안 보이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더 잘 보기 위해서는 그 다음 방법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췌장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 사이즈도 봐야 합니다. 아까도 뭐 헤드나 뭐 이런 AP 다이아미터가 설명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각각의 뭐 다이아미터가 너무 뭐 기준치에 비해서 이상하든지 뭐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하고요. 뭐 컨투어, 로뷸레이티드 돼 있는지 좀 보고, 텍스처도 좀 확인을 하고요. 에코제니시티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뭐 덕트가 딜라테이션 되어 있는지 2mm 이상인지 뭐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메이저 베슬들이 워낙 많이 주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아터리라든지 베인의 뭐 위치라든지 이상한 것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는 컨투어인데 췌장은 여러 개의 로뷸리 만났기 때문에 표면이 컨투어, 로뷸레이트 됐어요. 췌장에 염증이 생기면 로뷸레이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로뷸레이트 마진은 정상 췌장이에요. 자, 일단 그리고 췌장 관찰의 방해 인자입니다. 아까도 제가 MPO 혹은 흡연을 하지 않고 해야 한다는데, 가장 크게 방해하는 인자는 역시 장관 내 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도 비만이라든지 췌장의 염증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 고령의 경우에도 좀 방해를 할 수 있고요. 복수가 차 있는 경우에도 역시 방해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수술을 해서 스카가 생겨가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도 역시 좀 빔이 잘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췌장의 관찰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위10도나 이런 걸로 바리움을 사용해서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역시 바리움이 췌장 관찰에 방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그림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좀 오비즈한 사람이 좀 관찰이 어렵다 뭐 이 정도 이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그러면 어떻게 이 장관 내 가스 같은 경우가 있으면 좀 피해서 잘 볼 수 있을까? 일단 이제 꾹 강하게 좀 눌러서 봐야 합니다. 컴프레션이 필요한데요. 컴프레션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장관에 좀 가스가 줄어들게 되고 좀 뭐 장관이 좀 밀려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또한 환자의 포지션을 약간 뭐 이렇게 세운다든지 반 이렇게 세우는 좀 세미 시팅이라고 할까요? 그런 자세를 위치하게 되면은 역시 좀 이렇게 가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깊게 숨을 들이쉬라고 한다든지 혹은 배를 좀 불룩하게 이렇게 해보십시오라고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간을 그럴 때도 가끔 뭐 배를 불룩하게 해서 봤을 때처럼 이 간을 소닉 윈도우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워터 메소드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이거는 물을 한 500cc 정도 하기 전에 먹게 해서 위를 좀 꽉 차게 하게 되면 하고, 세미 이렉트 포지션으로 세워서 보게 하면은 이렇게 좀 초음파가 물을 잘 통과하기 때문에 좋은 음향창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탐촉자에 대해서 압박에 의한 수화관 가스의 제거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일단 가스로 인해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물을 압박을 해서 보게 되면은 가스가 좀 밀어내니까 아무래도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체부나 미부 쪽이 좀 더 잘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세 변경을 통해서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우게 되니까 아무래도 역시 췌장의 테일 쪽이 좀 더 잘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간 좌엽을 음향창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역시 이렇게 앉아서 간 좌엽 밑으로 내려오게 돼서 소닉 윈도우로 인해서 확실히 더 관찰이 쉬움을 알 수 있었고요. 네 번째로 물로 채운 경우 그냥 누운 자세에서 미부가 보이지 않았는데 물로 채우고 앉아서 보니까 이렇게 췌장의 미부가 좀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췌장 변경에 놓치기 쉬운 부위입니다. 일단 놓치기 쉬운 부위는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 테일 부분과 결과적으로 그 이쪽 운시네이트 프로세스라든지 이쪽 부위가 아무래도 가려져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놓치기 쉬운 부위는 역시 이제 이 부위도 좀 놓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바디와 테일의 근처에 있는 디스탈 테일 쪽, 디스탈 바디 쪽이 좀 다소 놓치기 쉬운 부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췌장 체부의 관찰입니다. 일단 이 췌장 체부의 관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 개의 스트럭처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은 대동맥을 찾고 나서 그 위에 SMA를 찾고 나서 그 위에 주행하는 스플래닉 베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 스플래닉 베인을 그 위를 구조물이 췌장의 바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췌장 그리고 스플래닉 베인, SMA, 대동맥 이렇게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스플래닉 베인 위치를 보면 췌장의 바디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간장 그리고 복부 대동맥 그리고 위가 SMA 그다음에 그렇죠. SMA 잘 모르세요. 예, 그냥 하시죠. 여기는 제가 사실 나중에 같이 하고 나면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이제 그러면 네. 요거는 우리가 실습을 다 하고 난 뒤에 예. 복습을 하겠습니다. 예. 요까지 하면 되겠네요. 자, 박수 큰데. 우리 아주 그걸 잘 했어요. 강의도 잘하고 그런데 용어를 쓸 때 조금 잘 해야 돼요. 용어를 표시할 때 용어의 단어가 틀리지 않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마치고 두 번째